반갑습니다. 구미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땅콩주택 땅콩주택 할게요. 이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땅콩주택, 전세계 땅콩주택, 전세계 사람들은 땅콩주택을 어떻게 사나. 오늘은 베트남 갈게요. 베트남이 땅콩주택이 많습니다. 전 국민이 땅콩주택을 짓고 살아요. 그냥 이 나라는 아파트라는 게 없어요. 아파트라는 게 없어가지고 의뢰 당연히 땅콩주택을 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토지가 이 땅을 보세요. 배치들 보시면 그 베트남은 토지가 길을 중심으로 이렇게 웨하스 길처럼 이렇게 좁고 길게 토지를 공급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그 토지 효율 때문에 그래요. 이 도로를 접하게 이 짧은 폭으로 많은 필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뒤가 길어. 폭이 좁습니다. 그래야지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땅들이 다 이래. 보시면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길잖아요. 다 이래요. 다만. 땅콩주택만 지을 수 있는 토지만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다 그래, 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죠?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집을 짓고, 그냥 거의 조사놓죠, 조사나. 이렇게 해서 토지를 이제 이게 도심지입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우리가 가서 빙글빙글 돌죠.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가죠. 오토바이 장난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 오토바이가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요걸 근데 이런데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여기죠. 결국은 똑같아요. 길이 앞에 있고 앞뒤로 길죠. 땅이. 그래서 이제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땅들이 다 이래요. 길 쪽으로 접하는 쪽이 좁고 길죠. 좁고 길게. 그 다음에 좁고 길게. 다 이렇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기니까 이렇게 웨하스 집이라고 그러죠. 앞뒤로 긴 땅콩집. 땅콩주택의 건축 특징이 앞뒤로 길어요. 그리고 앞뒤로 창이 있는 거죠. 옆으로는 이게 집이 계속 짓거든요. 이게 지니까 옆으로 창 내기는 좀 불리해요. 그래서 환기장치 정도만 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입니다. 요 사이트 앞뒤로 긴 거 여기다 땅콩주택 쌍둥이가 의뢰를 한 겁니다. 쌍둥이가 의뢰를 해서 이 설계사무소 이름이 6717 스튜디오예요. 내가 보기에는 주소 같아요. 디자인 잘하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짠 이겁니다. 땅콩주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베트남의 건축 양식이에요. 아주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집을 짓고 이 길이 좀 사람들이 많이 다녀. 그럼 여기다가 가게를 넣죠. 가게를 넣고 1층 가게 2, 3, 4는 본인이 사는 집을 집니다. 아니면 세를 주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앞뒤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계단실을 만들면 1층에 가게가 너무 깨져. 너무 좁아. 그래서 다 가게를 줍니다. 그리고 그냥 일로 다녀. 일로. 매장을 통해서 집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도를 보시면 대부분의 계단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매장을 통해서 길은 이런데 계단이 맨 뒤에 있어. 매장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되게 효율적이죠. 아니 밤에는 어떻게 해요? 포재기인가 이렇게 쌓아놓고 가 그냥 물건을 이렇게 씌워놓고 가고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사람, 훔쳐서 위에 있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가게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별도로 입구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은 그건 아니고 1층은 거실, 주방, 방들이 있는 앞에는 이게 담을 쌓은 거예요. 담입니다. 담을 세워서 차고문을 낸 거예요. 차고문을 내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문이 이제 옆으로 열리니까 이게 대문 겸 차고문입니다. 차고 위에 이런 것도 신고 디자인 되게 잘하는 회사입니다. 이거 우리 한국의 젊은 건축가도 이런 디자인을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매스를 이렇게 분리하고 뭐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은 이렇게 하나 두 개입니다. 두 개죠.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면 1층은 거실 주방 방방 1층은 거실 주방 방방 그래서 두 개인 거죠. 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너무 똑같은 집이 디자인상 지붕으로 이렇게 달리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테라스가 여기도 테라스, 여기도 테라스. 나가면 또 테라스. 그러니까 테라스를 최대한 만들어주는 디자인을 하죠. 해서 쌍둥이가 원했던 집인 거죠. 그래서 들어오시면 단면도 먼저 설명할게요. 왜냐면 층별 이렇게 단면도가 다 사실은 땅콩주택은 단면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맞게 공간 배열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담을 한 거야. 담을 세운 거죠. 가벽이란 거죠. 가벽으로 담을 세워서 여기가 주차장이죠. 오토바이죠, 대부분은. 오토바이 세워놓고 이걸 마당으로 쓰는 겁니다. 마당으로 쓰고. 왜냐면 생각보다 컴팩트해요. 컴팩트하고 뭐 넓어서 마당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거실과 여기는 이제 주방이 있는데 레벨 차이를 두게 합니다. 왜냐면 거실을 좀 높아야 되니까. 거실을 높게 해야 뜨거운 공기가 여기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1층이 시원해지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더운 지방은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를 최대한 위로 올려야 되니까 층고가 더운 지방에서 층고가 높다. 추운 지방일수록 층고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공간 부피를 줄여서 열 효율을 올려야 되니까. 여기는 뭐 당연히 베트남이니까 더운 지방이니까 거실은 좀 층고가 높고 선풍기 하나가 항상 돌아가죠. 그래서 올라가면 이렇게 스킵이죠. 이걸 스킵이라고 하죠. 스킵. 레이어 층이 좀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1층인데 2층이 이렇게 반층 내려가게. 3층도 이렇게 반층 내려가게. 그래서 한층 올라가면 여기 침실. 또 한층 올라가면 여기 서비스 공간, 침실, 테라스. 뭐 이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3층 건물인 거죠. 1층은 거실 주방, 2층은 방방, 3층은 방. 방 3개인 거죠. 이렇게 대문을 여는 거죠. 담을 높게, 담을 한 3.5m 해가지고 담 위에 여기다가 이제 조경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죠. 베트남은 생각보다 조경 관리를 안 해도 잘 자랍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을 이렇게 창 열면 대문을 여는 거죠. 대문 열고 낮에는 열고 살다가 밤에는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자매입니다. 쌍둥이 자매가 설계를 한 거예요.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마당이 있는 거죠. 마당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유하는 겁니다. 땅콩주택은 마당을 공유하죠. 그래서 여기는 좀 층고가 높죠. 층고가 높은데 여기는 처마를 냈죠. 처마도 있고 이게 앞에 매수도 또 내고. 생각보다 햇볕이 왜냐면 여기 층고가 높으니까 햇볕이 들잖아요. 단면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쓰면 여기 햇볕이 생각보다 많이 드니까 여기다 처마를 또 내. 햇볕이 못 들어오게. 처마를 가지고 햇볕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햇볕이 못 들어오게 처마를 또 낸 거예요. 디자인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여기는 마당인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 세우고 얘네들 대부분이 차보다는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평면도 들어갈게요. 1층 21평 요 반쪽입니다. 반쪽 21평을 반반한 게 아니에요. 반만 얘기합니다. 반만. 요게 21평인 거죠. 그래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실, 주방,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죠. 4.8m 딱 좋네요. 계단 내고 계단이 1100 하니까 3.7m면 딱 좋아. 그래서 4.8m 저도 4.8m 스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1100 정도 계단 주고 3.7로 거실 주방. 그래서 4.8인 거죠. 얘네는 신발 신고 다니죠. 신발 뭐 현관이 없으니까 4.8에 3.8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계단 내고 3.7에 4.8도 여기다가 식탁을 넣고 4.4에 이렇게 하고 주방을 지나서 이게 바깥입니다. 바깥에 화장실이 있어요. 1층에 실내에서 넣는 거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야드니까 나가서 그냥 화장실 가면 됩니다. 뭐 여기는 뭐 더운 지방이니까 뭐 굳이 실내화를 자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닫고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화장실이 뭐 추워서 뭐 동파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하고 이 부분에는 조경을 합니다. 온실을 만든 거죠. 빛이 떨어져요. 사진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죠. 올라오면 여기가 방이죠. 방과 방에 딸린 화장실. 럭셔리죠. 19평입니다. 19평. 뭐 왜 19평이냐? 왜 21평이면 2층도 21평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멍을 뻥 뚫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왜냐하면 이 정가운데는 창이 없어요. 앞뒤로만 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실 오픈을 쫙 줘서 거기서 최대한 빛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최대한 빛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오픈을 해요. 그게 맞습니다. 그 더운 지방은 이게 굴뚝인 거죠. 이 굴뚝을 통해서 뜨거운 열기를 최대한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방, 또 이쪽에도 침실, 테라스, 여기도 방, 드레스룸에 화장실, 럭셔리인 거죠. 여기는 드레스룸이 아니라 붙박이장. 예. 여기서 방 두 개가 여러 평의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네, 3층 올라갈게요. 3층은 올라오면 방 같은 작업실인 거예요. 방 같은 작업실에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테라스. 여기도 똑같죠. 테라스, 일로도 테라스. 그래서 양쪽으로 테라스가 있는 거죠. 일로도 나가고 가족이 이 테라스 나갈 수도 있고 방에서도 나갈 수 있고 올라오다 보면 여기는 서비스 창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4평. 그래서 54평. 내부를 사진을 보시면 이게 건축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매 쌍둥이 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연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폭으로 해서 4.8m의 거실이 있고 여기 주방이 있고 그런 거죠. 이 부분에 이제 식탁 위는 이제 사실은 위로 뻥 뚫려 있는 거죠. 뻥 뚫려서 주방 일본식 같은 스타일인 거죠. 이렇게 해서 주방을 가린 거예요. 벽을 세워서 구멍만 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싱크대가 있어서 요리하면서 보는 거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여기 온실이 있고 여기로 문 열고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뻥 뚫죠. 식탁 위는 위가 뻥 뚫렸어요. 그래서 햇볕이 들고 환기를 하고 왜냐면 옆에 옆면에다 창을 낼 수가 없죠. 왜냐면 외야스 집이니까 땅콩집의 특징이 뭐냐면 좌우로는 창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습니다. 주방으로 오시면 여기다 식탁을 놓기도 하죠. 그래서 아일랜드를 놓고 살아라. 그래서 이제 기역자를 있고 여기 온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빛이 떨어지고 여기다 온실을 해가지고 여기다 텃밭을 해도 되겠죠. 여기다 상추 심고. 그래서 햇빛이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항상 햇빛이 들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빛이 떨어집니다. 빛이 떨어지고 방은 방에 있고 그 층고가 높죠. 더운 지방에서 층고가 높고 추운 지방에서 층고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죠. 더운 지방에 유럽 덩치가 큰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층고가 낮아. 열 효율을 좋게 해서. 근데 더운 지방 사람들은 작잖아요. 작은데 층고는 높아요. 옆엔 좁아도 층고가 높으니까 집이 좀 더 넓어 보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상당히 디자인을 잘합니다. 상당히 디자인. 여기 회사 베트남 설계사무소거든요. 대한민국의 설계사무소 대한민국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저보다 더 훨씬 잘합니다. 이 설계사무소 작품을 꽤 많이 제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베트남의 땅콩집 전문이야. 이런 설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선두주자. 저보다 나아요. 저보다 훨씬 납니다. 설계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의 땅콩주택, 땅콩주택의 특징, 왜 저렇게 생겼는지, 땅이 어떻게 이렇게 공급되고 왜 땅을 저 따위로 공급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